통화해도 예, 예. 되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트럭을 한 20년 넘게 운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카고차를 운전하는데, 예. 구동축이 두 개인데, 아니, 예.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른 게, 근데 구동축이 두 개니까 네 바퀴가 다 돈다 아닙니까? 그죠? 차가 몇 톤인데요? 16톤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2축이 가고 3축은 따라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3축이 가고 2축이 따라간다 그러고, 이 뭐가 맞는 겁니까? 안 넣었을 때. 이축이하고 삼축이 따라가죠. 아, 2축이 가고 3축이 따라가는 겁니까? 이게, 2축, 3축이 다 가는 게 아니고야. 뒤에는 따라가죠. 아, 이게, 동력 전달은 이축에서 가고요. 예. 삼축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니 이거 기사들이 우리 차 타 기사들이 이거 보면서 맨날 2번 축이 따라가는 거고 3번 축이 구동축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당연하죠. 아니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돼요? 아니죠. 이게 지금 대우 아닌겨 내가. 대우가 아니고 중간에 녹지. 이게 놓칠 건데 이 역할이 내가 대우 아니야, 역할 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역할 아니에요. 이거는 노치를 이었을 때 작동하는 겁니다. 아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저 동력이 오면 얘를 돌려준다 인겨. 예? 다시. 이거는 정기적으로 신호가 들어가야 기아 맞물림이 들어가요. 안 그러고 평상시에는 벽돌로 돌아요, 두 개가. 아니지. 그럼 이거 아예 동력이 안 간다고. 안 가, 지금은 안 가죠. 예, 정기적으로 이었을 때 이게 축은 항상 여기에서 당시로 걸려가고 요놈이 항상 걸려있고 예. 요놈은 따라간다고? 필요할 때 인위적으로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건다 아닙니까? 열어가지고 하는 예. 요거 별도로 넣어요. 뒤로. 아니 근데 평상시에는 별도로 넣어. 어차피 동력 전달밖에 이해가 돈다는 겨 그죠? 아니지. 전기가 들어오면은 같이 물어 1대1로 박치기가 내가 물어주고 힘을 쓰고 평상시에는 그렇지. 그냥 딸려만 가는 거야. 어째 빨리 갑니까? 딸려가는 거야. 아니지. 같이 네 바퀴가 같이 도는 거죠. 이거 돌기로 돌죠 당연히. 그런데 힘을 안 쓴다는 거지 이거는. 그럼 오로지 힘은 저 3번 뒤에서 축에 써주죠. 주업력은 저기 써주고 보조적으로 힘이 필요하고 만약에 빠졌다. 쉽게 말하면 빠졌다. 아니면은 뭐 미끄러진다. 그럴 때 노치를 써가지고 이제 탈출할 때 용이하게 힘을 쓸 때 요거 이제 1대1로 물어주는 거죠. 아니 이거를 알려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두 가지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과연 트럭의 구동축 6 곱하기 4 트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2번 축일까요? 3번 축일까요? 선배님들 후배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2축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3축이라 그럽니다. 누구도 정확한 답을 명확한 명제를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확실한 구동축이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 곱하기 2 트럭의 구동장치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자동장치로 동력은 전달됩니다. 자동장치에서 좌우 바퀴로 각각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동장치에서는 동력을 5대5로 했다가 또는 6대4로 7대3으로 또는 3대7로 마음대로 배분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 모형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장난감이긴 하지만 이 자동차 안에는 대형 트럭에 들어있는 자동장치와 똑같은 방식의 자동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쪽 바퀴를 돌려보면 다른 쪽 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장치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자동차가 한쪽 바퀴에 부하를 걸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 바퀴를 땅에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쪽 바퀴는 안 들고 한쪽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시속 5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쪽 바퀴를 안 돌게 한다면 나머지 바퀴만 시속 1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한쪽 바퀴를 잡아버리니까는 반대쪽 바퀴는 부풀어 오르는 거. 정상적인 속도의 2배의 속도로 돌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자, 한쪽 바퀴를 멈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뚱뚱해진 게 보이죠? 자동장치의 특성 때문에 한쪽 바퀴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부하가 걸리지 않은 바퀴로 모든 동력을 다 전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곱하기 2의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동장치 안에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분해해 보았습니다. 작은 기어와 큰 기어가 물려 있는데요. 작은 기어는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오는 회전입니다. 그래서 자동장치 안에 있는 큰 기어를 돌려주면 양쪽 바퀴 쪽 끝단과 똑같은 회전을 합니다. 큰 기어와 양쪽 끝이 1대1로 회전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한쪽을 손으로 돌지 않게 잡았더니 대기어가 도는 속도보다 한쪽 바퀴는 조금 더 빠른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다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한 바퀴 돌았고요. 노란선은 이제 반 돌았습니다. 자, 노란색이 한 바퀴 도니까 빨간색은 두 바퀴를 돌은 거죠. 곱하기 2의 속도. 2의 속도로 돕니다. 그럼 이 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유성기어 4개와 그 뒤쪽으로 한쪽 바퀴를 담당하는 기어가 보입니다. 한쪽 바퀴를 돌리면 유성기어 4개가 회전을 합니다. 그럼 반대쪽 바퀴, 아까 큰 대기어에 물려있는 뒤쪽에 또 다른 바퀴를 담당하는 기어가 있는데요. 그 바퀴와 맞닿아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실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실제 자동장치와 매우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난감이지만 똑같은 원리의 자동장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4 곱하기 2 트럭의 구동장치로 다시 가보면요. 우선 프로펠러 샤프트가 100의 회전을 하면 양쪽 바퀴에 50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회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양쪽 바퀴의 합은 프로펠러 샤프트의 회전력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 바퀴 중에 어느 한쪽 바퀴에 얼음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공중에 뜬 방식을 취하게 되면요.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오는 100의 회전을 부하가 걸리지 않는 바퀴에 모두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쪽 바퀴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는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고자 자동 잠금 장치 또는 자동 제한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내에 있는 스위치를 켜게 되면 자동 장치에서 강제로 5대5의 동력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퀴 대신 한쪽에 축을 달고 반대쪽에도 축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것이 6 곱하기 4 트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프로펠러 샤프트와 자동장치가 자동차의 진행 방향 쪽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다를 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밑에 들어가면 좀 전에 설명했던 자동장치, 현장 용어로 노치라고 하죠. 자동장치가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노란색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부분이 2번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엔진에서 100의 회전력을 받으면요, 유성기어가 회전을 하는데요. 유성기어가 아니라 유성기어 축이 회전합니다. 그러면 양쪽 축으로 50대 50의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성기어 쪽 자동장치, 아까 장난감에서 본 구조와 똑같은 방식이죠. 그냥 자동장치입니다. 노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노치는 일본 말이네요. 그런 용어를 안 써야 되는데 그냥 자동장치입니다. 그죠? 실제 이 자동장치 안에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뒤쪽 축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기아가 물려서 2번 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실물은 좀 전에 장난감 자동차에서 본 자동 장치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다른 거라고는 2번 축으로 가는 빨간색 표시된 기어가 이쪽 뒤쪽에, 실물은 뒤쪽에 연결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양쪽 축, 2번 축, 3번 축으로 50대 50의 동력을 배분하게 됩니다. 차동 장치 때문이에요. 그런데 1번, 2번을 예를 든다면 좀 전에 4 곱하기 2 트럭을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100의 회전력이 오던 것을 50의 회전력으로 줄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50의 회전력을 가지고 1번, 2번 바퀴는 25, 25씩 가지고 3, 4번도 25, 25씩 가집니다. 그러면 프로펠러 샤프트는 100의 회전력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직진할 때를 가정한 얘기입니다. 4바퀴의 합은 프로펠러 샤프트의 회전력과 같습니다. 역시 한 바퀴에 얼음판이 놓이게 된다면 4 곱하기 2 트럭을 설명할 때처럼 1번 바퀴는 부하가 걸렸고 2번 바퀴는 부하가 안 걸렸습니다. 2번 바퀴만 회전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 2번 바퀴가 있는 왼쪽으로만 회전을 주고 오른쪽에는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회전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동력은 2번 바퀴 쪽으로만 흐르게 되고 1번, 3번, 4번 바퀴는 회전이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차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자동 잠금 장치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자동 장치에서 2번 축, 3번 축으로 균일하게 50대 50의 회전력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바퀴를 기준으로 본다면 2번 바퀴가 모든 동력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1번 바퀴는 회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 4번 바퀴 쪽으로도 50의 동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3번 바퀴, 4번 바퀴가 25, 25의 회전력으로 이 차를 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구간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번, 4번 바퀴도 그중 하나가 빙판길에 놓인다면 이 차는 가지를 못하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옵션으로 자동을 걸어줄 수 있는 3, 4번 바퀴, 1, 2번 바퀴에 자동을 걸어줄 수 있는 장치가 덜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 곱하기 2 트럭의 구동축이 왼쪽 바퀴일까요? 오른쪽 바퀴일까요? 질문이 좀 멍청하죠? 사실은 구동축은 다 두 가지 다입니다. 마찬가지로 6 곱하기 4 트럭도 2번 축, 3번 축이 다 구동축인 겁니다. 어느 게 구동축이고 어느 게 따라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림이 이해되셨다면 그 구조를 잘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동 장치가 작동될 때의 주의사항이나 부가적인 어떤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설명들이 조금 남아있기에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